과연 넥스트 수용성이 어디냐를 찾는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타 오르죠. 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이유는 유동자금 엄청나게 많은데 규제 지역에 들어가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주변 규제 지역이 된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지금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 안시성이냐 김부검이냐 시장의 눈은 이미 넥스트 수용성, 이런 기사가 지금 제목이 눈에 띄어서 한번 봤습니다. 2월 20일자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안시성이 뭐고 김부검이 뭐냐, 여러분 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충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용성, 수용성, 뭐 노도강 이런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 머리 글자라든가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넥스트 수용, 시장이 두는 넥스트 수용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용성이 어차피 규제 대상으로 지금 예상됐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미리 들어가 놓는 거죠. 약간 늦더라도 뭐 덜 먹으면 되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 수용성이 과연 어딜까 보고 있습니다. 자, 수용성이 얼마나 올랐냐,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많이 올랐죠. 예, 그래프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수원 권성구나 영통구나 장안구, 그죠? 이번에 이제 지정된 곳들이네요. 안양, 마량구, 의왕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매매가 변동률, 주간 상승률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가 올랐다는 거, 거의 2% 이상 올랐다는 것은 연간으로 따지면은 100% 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매매가 자체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사는 실투금 대비했을 때는 거의 3배 이상 오른 것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지역 전체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덜 오른 것도 있겠지만 얘보다 더 많이 오른 것도 있겠죠. 그러면 연간 3에서 4%, 아니 주간 연에서 3, 4% 오르면 이게 52주라고 계산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거의 200% 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되는 효과죠.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드물겠습니다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빠르게 정부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편입을 한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제 헤드라인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가 수용성이 규제가 됐네, 그게 아니라 과연 넥스트 수용성이 어디냐를 찾는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 일대에서는 뭐 팔달구에서 분양했던 건 15만 명이 몰렸고, 인접한 안양시와 의왕시 역시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 안양시 옆에 3번도 난리가 났고, 포일동의 인덕원 푸르조 엘 센트럴 아파트의 경우, 센트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분양권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1,700 정도 분양가 해갖고 뭐 고분양가니 많이 했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은 2배인가요? 거의 2배 가깝게 이제 상승하게 했죠. 그 고분양가 논란 일었던 거에 비해서 약간 미친 거 아닌가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안시성이 어디냐 했더니 안산과 시흥과 화성이고요. 김부검은 어딘가 했더니 김포와 부천과 검단입니다. 그래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제가 볼 땐 안시성, 김부검 다 오릅니다. 그쵸? 풍선 효과가 다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천과 더불어 가격이 정말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신안산선 호재라든가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그리고 주변 지역까지 이제 오르잖아요. 주변 지역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 오르면 과천이라든가 평촌, 안양 쪽까지는 오르다가 3번에서 미미해지다가 그 흐름이 안산까지 못 오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올라버리니까 쭉쭉 올라버리는 거죠. 시흥도 마찬가지가 됐고, 심지어 화성까지도, 저 아래쪽에 있는 화성까지도 지금 오를 걸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이미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김포 같은 것도 부천 검단인데, 부천도 대표적으로 잠깐 갭이 작았을 때 살짝 오르다가 다시 멈췄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천도 아직은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심지어 검단 같은 것들은 좀 새 아파트긴 하지만 검단 쪽이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좀 처지는데도 불구하고 핏값이 상당히 많이 붙었다. 그렇다면 거기보다 입지가 좋은 김포 같은 것들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포는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많긴 하지만 입주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 같고, 입주 물량이 소진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는 김포가 서울의 근접성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쪽 안시성과 김부검 쪽이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동성이 그쪽으로 쏠리겠다는 얘기고요. 발빠른 분들은 벌써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지금 들어가도 절대 늦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고 이미 보세요. 안시성 같은 경우는 경기 서남북권과 서울 도심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안산선 개통이라는 교통호재가 살아있다. 이 지역 매매가는 12.16 대책 이후 1.3, 0.78, 2.56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참 먼 검토 가능성 등이 검토 가능성이니까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GTX D 노선도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김포와 검단도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군포, 양주, 인천도 옮겨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요거는 조금 틀린 게 양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포와 인천은 이미 열기가 한 차례 휩쓸고 갔죠. 한 차례 휩쓸고 갔습니다. 양주도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주나 의정부나 이쪽 그 경기 북부 쪽 라인도 경기 남부 서남권이 전부 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면 그쪽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파주 쪽, 양주 쪽, 의정부 쪽 다 오르게 됐죠. 옮겨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경기 서남부 쪽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또 기사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죠? 이번에 또 규제 지역에서 어쨌든 이 수원 쪽하고 용인 쪽하고 의왕, 그다음에 안양 쪽이 지정된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당연히 더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리 인창동 같은 경우도 4억 5천 거래됐다가 두 달 새 1억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4억 5천에서 9,500 올랐으면은 몸집 자체의 20%가 오른 거죠. 그럼 10억짜리면 12억이 된 거고 20억짜리 24억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율만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지난주 0.74%가 올랐다 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탄 이신도시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인데 동탄 이신도시가 무시무시하게 올랐거든요. 한 10억 정도까지 오른 것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보다 위에 있는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이 10억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지금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전부 다 오를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풍선 효과 영향권이 있다. 뭐 지금 계속 뭐 신고가를 갱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땜질식 대책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워낙에 저금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최대 잘해봐야 금리를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 동결을 시키거나 오히려 인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동자금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규제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한 지적인 거고요. 자, 이번에 급등한 지역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다. 풍선 효과로 유동성 자금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다? 아니에요. 지금 뭐 미분양이 되게 많았는데 미분양이 다 한 방에 적체가 됐거든요. 이건 풍선 효과죠. 외지인들이 많이 산 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쪽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로 산 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의 유동성 자금 가격이 오른 것이고, 동탄이 10억 원이 넘었으니 오산이나 평택으로 번질 수 있죠. 당연하죠. 옆에 있는 애가 비슷비슷한 애가 갑자기 10억 되는데 나라고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번질 수 있는 거고, 시흥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단 경기 서남부부터 시작하겠지만 경기도권 전체가 지금 다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 정부가 일부 지역만 규제한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 안정화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풍선 효과가 생길 테니까. 자, 그러고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해결되지 않아 인천, 구리 등에서 또 다른 풍선 나타날 수 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대책 직후 당분간은 안정세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한 다른 전문가는 조정 대상 지역이 과거보다 단순하게 청약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규제가 있고 자금 조달 계획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얘기죠. 조정 대상 지역 얘기, 그러니까 지정된 것들은 잠깐 주춤하는 거 맞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서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당연히 그
타겟이 된 지역은 멈춰 있고 그 외곽 지역 거기서 벗어난 바로 근방에 있는 지역 쪽으로 돈들이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은 숨고르기 하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여기 나오는 전문가들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다 맞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 재미있게 표현한 것처럼 제2의 넥스트 수용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시성이냐 김부검이냐 했지만 저는 안시성도 되고 김부검도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 금액의 차이라든가 약간 더 빨리 올지 늦게 오를지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가격이 이 정도면 오를까요? 네, 다 오르죠. 다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이유는 유동자금 엄청나게 많은데 규제 지역은 들어가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주변 규제 지역이 된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힘맞추기를 하면서 돈이 쏠릴 것이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고 그거를 통해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오히려 힌트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 잘 살펴보시고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현장도 한번 답사해 보면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